네, 그러시군요. 네. 한국에서 야구를 잘하면 어디를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쌀쌀한 날씨에 CNC 방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CNC가 이제 왜 CNC 수학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달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CNC 수학 재원생인 학부모님 계실까요? 두 분?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짤막하지만 나는 영어도 좋고 수학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라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저희 아이가 수학, 영어 다 다니고 있는데 특히 수학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선생님은 사생활이 과연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이들을 일일이 다 케어해 주시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 열정에서 정말 제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민 선생님요.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이런 점이 있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영어, 수학 다 다니는데요. 그중에 저는 그 수학 선생님 중에 김동현 선생님을 칭찬한. 아, 정말요? 네. 일단은 저희 아이는 조금 좀 느린 편이거든요. 수학을 이제 아무래도 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모르면 사실은 조금 두 번, 세 번 가르쳐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이제 저희 아이는 여러 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조금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지만 선생님 또 힘을 받아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갑자기 마이크가 건네지면 긴장을 하게 마련인데 두 분 모두 선생님의 장점을 가장 이제 정확하게 알고 어필을 해 주셨어요. 제 주머니에 조금 더 있죠.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때그때 제가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던 이유는요, CNC가 2000년도 신서 학원으로 시작을 해서 23년 차에 접어든 학원이에요. 그렇게 치면 저희 큰아이보다도 나이가 많은 학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CNC 성장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많이 고민을 했고, 오늘 여기 계신 이제 어머니들께 그 이야기를 한번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CNC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재원생으로 있었을 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와보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질문했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있어 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입사한 지 2년 차가 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딱 한 가지예요. 의견, 청취. 그래서 CNC는 학생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절대 허투루 듣지 않는다. 그럼 학생의 의견은 어떻게 듣느냐? 학생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선생님의 강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 기간에는 아이들이 설문지를 하러 간 직원들의 눈을 보면서도 막 열심히 써요. 근데 그걸 쓸 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보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보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제 글자 서체 보고 알아보실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3개월에 한 번씩 선생님의 강의를 평가할 때는 직원들이 전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강의실에 방문을 하면 선생님들은 자동으로 밖으로 나가세요. 그럼 학생하고 직원 간의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설문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담당 직원은 집계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방에 콕 박혀가지고 거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은 어떻게 듣느냐? 두 가지로 들어요. 첫 번째는
매달 진행이 되는 설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설문지를 한번 해보셨던 분 계실까요? 학부모 설문.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학부모 설문지 꼭 해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학부모 설문지에서 묻는 것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강사의 강의력에 만족하느냐. 두 번째, 강사의 관리력에 만족하느냐. 그 다음에 이번 달부터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다고 하면 내 담당 선생님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가 진단평가의 결과로서 이제 오픈이 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강사의 강의 관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이후에 선생님이 보내드리는 피드백 문자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이제 가끔 학부모들하고 같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 전화를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소통을 했구나 라는 내용을 담아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의 설문 집계가 끝이 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문 결과가 전 직원에게 쫙 공지가 돼요. 그때부터 저희 카톡창에 띵동띵동 계속 이제 알림이 뜹니다. 원장님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책임자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21명의 직원들은 그 카톡방에 정말 온 신경이 집중이 되고 11시, 밤 11시가 돼도 원장님은 보내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날까지 이제 어떤 피드백을 다 해드려야 돼요. 원장님께도. 요건 뭐냐면 학부모들이 보내주신 건의사항, 학생들이 얘기해준 건의사항들이 학원 운영의 정책 사항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었냐면 CNC 학원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가 많이 번잡스럽다. 그다음에 덥다, 춥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저희가 취했냐면은 전체 관을 다 훑었을 때 가장 좀 취약하다, 시설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관을 찾았어요. 그 관이 목동관이었어요. 그래서 목동관 이전 계획을 추진했고 그 결과 올 10월에 목동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이제 목동관이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관에 이제 다음번에 들어왔잖아요. 본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 건물이 이제 어렵게 한 층을 구입을 했죠. 그 한 층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가고 이제 전체 비워진 한 2개 층 정도를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넓힐 건 넓히고 조금 더 조합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조금 재배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이제 다른 분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또 하나의 이제 건의사항은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 화장실이 많이 지저분하다. 교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것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을 했죠. 직원 채용하고 전문 청소 인력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조금 더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뭐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크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절대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것을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이제 책임자 회의라고 있어요. 그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건을 가지고 이제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전화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죠? 저도 이제 재원생 학부모로 있었을 때 직원이 아니고 재원생 학부모로 있었을 당시에 모니터링 전화를 4번씩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둘이다 보니까 2과목씩 하면은 4번을 받잖아요. 받을 때마다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제대로 될까? 내가 얘기해봐도 그냥 뭐 허투루 듣는 거 아니야? 또 왔네. 뭐 이런 형태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원이 되고 책임자 자리에 올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모니터링 결과가 정말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럼 이 들어온 실시간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좋은 점,
개선할 점, 좀 더 보완할 점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될 거, 혹은 요건 조금 더 보완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죠.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한 번 더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주 이제 진행이 되는 회의에서 다 같이 논의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향들을 이제 잡아서 모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C에서는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학원 운영에 적극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보내주십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연사님은요, 방승현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CNC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승현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은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직보가 있었고, 저도 이거 끝나고 3시 반에 직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노력한 만큼 성취를 이루길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 이 발표 내용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머님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님, 제 지인 강사들이 많은데 이 강사들이 가장 열심히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할 때. 혹시 아십니까? 언제냐면요, 본인이 학원을 차렸을 때입니다. 자기가 원장이 되면요, 저 친구가 저렇게 부지런했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사람이 바뀐 게 직원에서 사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거죠. 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여기 원장님이랑 처음 면담을 했을 때 제 원장님들의 말씀을 굉장히 성실히 기록도 하고 주의해서 들어요. 근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CNC 학원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최고의 강사를 뽑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는 좋은 강사가 되면 되는구나.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적을 올리는 것도 학생이 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도 강사가 하는 거죠. 관리도 강사가 하는 거고.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NC가 이제 제가 여기를 들어온 것도 정말 좋은 마인드의 학원이고, 어머님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중학생을 가르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어머니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내용을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안 갈까요? 예. 일단은 이제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보고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입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을 학원에서 공부시키는
최종 목적은 결국은 성공적인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얘기하시기를 초등학교 때는 서울우유를 먹인대요. 중학교 때는 연세우유를 먹입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건국우유를 먹이죠. 고3이 되면 무지방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그때만 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초등은 초등 때, 중등은 중등 때, 고등은 고등 때. 그 2번은 이제 대입 수학은 어쨌든 고등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런 거죠.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을 때 그냥 주어지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나중에 내가 넘겨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시켜서 결과물이 나오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이 성과가 좋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 선행이 가능한 학생은 선행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고등은. 근데 활 얘기를 할게요. 활로 상대평가를 하는데 2년 전부터 활을 쏘기 시작한 아이가 오조준도 할 줄 알고 바람이 불면 말을 타면서도 쏠 줄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와 우리 아이가 대적을 하게 되는데 3월에 만나서 5월에 대적을 합니다. 중간고사에서. 활을 띡 던져주고 정신력으로 이겨봐.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4번. 그래서 제 말씀은 중등 학원에 중등 과정에 빠삭한 강사들 너무 많습니다. 뭐 A급 문제, A급 수학 문제, A스텝 아무거나 갖다 줘도 다 풀 수 있는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고 플러스 전체 과정을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쨌든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끌어줄 수도 있고 야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이야. 여기서부터는 오르막길이야. 이런 거를 컨트롤 해줄 수 있고 네가 지금 배우는 게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저런 배경이 나오게 된 저런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드리면 학생이 저에게 옵니다. 배우러.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중학생을 가르친 지 몇 년 됐는데 중학교 학생이 저에게 이제 배우러 오게 되죠. 물론 실력이 다릅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다져야 되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왜 배우냐?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고등학교, 특수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입이 일단은 고입이 목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쪽은 제가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결론은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종 목적이 성공적인 대입, 즉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를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넘어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아무 생각 없이 내용만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왜 이렇게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이 설계를 하셨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여기 까만색을 보시면 중학교 과정에서 까만색은 1학기 과정입니다. 보통 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유리수가 나오고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1차 함수, 무리수가 나오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기에 고등학교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과정은 이 밑부분이고 파란색은 기하이고 이쪽은 초록색은 확률 통계입니다. 선생님 고등학교는 수상한데요. 1학년은 수학상 수학한데요. 근데 수상 수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수학입니다. 근데 이제 출판하시는 분이 너무 지루하고 길고 해서 상하로 나눠서 출판을 하는 거고 정석 같은 경우에는 저 도용의 방정식 3단원이
수하에 들어있고 일반적인 셀은 도형의 방정식이 수상에 들어있습니다.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럼 대수를 먼저 보시면 대수만 보겠습니다. 유리수를 알려줘요, 먼저. 그리고 1차 방정식을 풀게 합니다. 무리수를 알려줘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게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죠. 고등학교 때 복소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복소수에서는 유리수와 무리수와 함께 허수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유리수를 왜 먼저 배우냐?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입니다. 물론 분모는 0이 아니어야겠죠. 아주 쉽게 그냥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1차 방정식의 풀이 자체가 유리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유리수가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무리수를 배웁니다. 무리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루트 2, 루트 3 이런 거예요.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2차 방정식을 풀면서 결과로서, 과정으로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먼저 배우는 거죠. 설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허수를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중3은 이 문제에 해가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실수의 세상이니까요.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허수라는 걸 배우면서 세상이 넓어지면서 답이 출현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면은, 자, 2차 방정식과, 앞에 페이지가, 자, 1차 방정식, 그러면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는 약간 지루합니다. 좀만 참으시면, 뒤에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보기 편한 내용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자, 1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들은 친구예요, 서로. 이 친구 친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함수의 와이프가 그래프입니다. 함수가 와이프가 그래프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랑 부등식을 구하는 방법이랑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y축이 요 위가 플러스고 요 아래가 마이너스예요. y는 위 아래입니다. 그래서 2x 빼기 7은 y니까 이 y가 0보다 작거나 큰 지역, 즉 이 빨간 부분이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등식의 답은 x의 범위니까 x의 입장에서는 여기 만나는 점 2분의 7보다 이쪽이 되겠죠, 답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단원 간의 연관성을 그냥 단원 간에 서로 이 단원, 저 단원, 저 단원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지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방정식도 풀이고요. 부등식, 함수가 서로 관계를 이룹니다. 여기서 0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요 값과 요 값, 만나는 점의 두 값이 되는 거죠. 자, 지루한 거 마지막입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제 복소수로 넘어갑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여기서부터는 허수가 출현해요. 허수가 출현한다는 건 이 허수의 특징은 뭐냐면 좌표평면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점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중3까지는 이 세 단원이 서로 함께 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가 등장하면서 서로 이그러지는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단원 간의 관계, 학년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때의 기하는 논증기하, 즉 이제 좌표가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있고 세모 있고 이런 건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해석기하로 바뀝니다. x, y 좌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방정식도 나오고. 물론 수원에 있는 그 삼각함수의 활용 같은 거는 좌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자체가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 기하를 가르칠 때 아이들 기하의 성향에 따라서 앞으로 뭐 방정식, 넌 대수가 강하니까 지금 논증기하를 너무 못한다고 해도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물론 논증기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과정을 강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차이를 얘기를 드리면, 이 1학기 과정에 대수가 있는데 이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의 다음 단계는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1, 2학년 1, 3학년 1이 있는데 고등학교 1년의 반에 이 과정의 전반적인 뒷부분을 보다 깊이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등과 고등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고등 1학년 과정이 이만큼 있으면 2학년 3학년 때 또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은 적고 공부할 건 많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고등 과정을 미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빨리 아이들의 내실을 다져서 고등학교 수학을 조금씩 소개를 해주고 나중에 고등학교로 갔을 때 진입장벽이 없도록 전혀 생소한 건데요와 그래도 한 번은 본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어머니들께서 너무 선행만 강조하는 걸 싫어하시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현실적인 선행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옆집 엄마들에게 슬픈 전설들이 옵니다.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 수학을 너무 잘했어. 근데 고등학교 가서 잘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슬픈 얘기죠. 내용이 양이 많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머리가 똑똑한 중학생들은 사실 벼락치기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처럼 수학이 벼락치기가 되지 않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벼락치기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를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치열합니다. 고등학생은 상대평가이고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보다 높은 점수를 맞기가 어렵죠.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이 차고 오판을 하시는 게 하나 예를 들어주면 내신의 차이입니다. 중등 내신은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은 D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예요. 전체에서 4% 이내가 1등급, 요 사이가 2등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수학 A니까 고등학교에 1등급이겠지. 혹은 2등급은 되겠지. 3등급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양천구의 M중학교에 A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치로 생각하면 25명 중에서 약 7, 8명 정도가 90점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 중에 일부는 4등급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물론 이제 중등 아이들 중에서 공부 진짜 안 하는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퍼센트가 따기를 더 어렵다는 거를 무시하고서라도 A가 4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A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1, 2등급을 하겠다. 이거 오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등부와 고등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종 목표는 성공적인 대입이라는 거죠. 대입이라는 거니까 어쨌든 고등수학입니다. 근데 지금 중등 아이지 않습니까? 중등 아이를 근시안적으로 중등만 바라보면서 한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고등 수학을 접했을 때 이질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공부를 시킬 때 전반적으로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거고요. 까먹었네.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끝내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제 말씀은 선행이 가능한 학생들 혹은 선행이 약간 힘들더라도 잘 관리해서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맛보게 해서 물론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냐에 대해서는 학생마다 다를 거고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군요. 적어도 인서울을 하려면
적어도 인서울을 하려면 고등학교 선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등 시기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는데, 중등은 중등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고등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적절한 분배, 아이에 따라서 잘 컨트롤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거든요. 중학교 2, 3학년 때 수학? 아유, 이거 할 수 있어. 나 껌이야, 수학. 이렇게 생각하고 난 역시 이과형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뭔 일이 있구나,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너무 이제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그 자기 점수를 보고. 그래서 아, 나는 이과가 아닌가 봐. 이제 수학을 포기해야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된 상황에서 문과 애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는 고민스러운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마, 내가 수학을 조금 더 잘하게 많이 밀어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휴, 얘가 언제 처리될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두 번째 연사님으로 나오실 분은 하나의 선택, 하나의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건데, 선생님이 이제 하나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기면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본관 수학과 강사 한기수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요거예요. CNC 수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고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수학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수학은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의 선택은 CNC 학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의 수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CNC 학원 로고 위에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8글자 정도 적혀 있는데, 혹시 그 로고 어떤 문구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우,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목 입시 전문가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께서 계시고, 또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특목고 또 이제 또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입시와 그 다음에 특목의 교육을 직접 경험을 한 하나고등학교 출신 강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지금 추정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연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많이 찔렸어요. 왜냐면 제가 수포자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2년 정도 놀았습니다. 그래서 23점이라는 점수도 받아봤고,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극복을 한 다음 수능 100점까지 그런 점수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요거를 가운데 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수학 잘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인강 강사, 학원 강사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못 해본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루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강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 수학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나를, 또는 부족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 수포자를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포자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념 하나로 CNC 학원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한 3주 뒤면 수능, 2022년도 수능이 벌어지는데, 혹시 대한민국 수능 수학 점수 평균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대략 한 60점? 70점?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점입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을 공부를 합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단 1년도 빼놓지 않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 평균 점수 40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위쪽에 있는 게 바로 1등급 컷이라고 하는 그 점수인데, 90점대 극초반에서 80점대 극후반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등급 컷과 평균 점수의 차이가 무려 50점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아까 뒤에서 이렇게 좀 몇 분 오셨는지 세봤는데, 자, 여기 앞줄에 계신 한 분, 두 분, 세 분 있죠? 요렇게 세 분 자녀분 정도가 1등급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자녀 여기까지가 2등급, 즉 80점 정도까지 받고, 죄송하지만 나머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80점 밑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학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12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학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는 영재란 소리도 들었는데, 왜 고등학교 수학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등 수학이 마냥 어려워서 그럴까요? 또는 수능 문제가 마냥 어려워서 그럴까? 저는 원인이 중학교 수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 또는 이제 어머님들께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또는 선생님 제가요, 2학년 1학기 때 그 전까지는 수학을 진짜 잘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함수가 나오면서부터 제 수학 인생은 꼬였어요. 또는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됐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함수가 뭐길래? 자,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 크게 정리해보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요, 함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단어를 주면서 함수를 맛보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1차 함수를 2학년 1학기 때 알려주죠. 자, 그런데 이 하단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정비례 함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1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생겨본 게 어딘가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똑바르게 생긴 예쁜 직선입니다. 자, 그리고 2차 함수와 유리무리 함수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또 왼쪽이 반비례 그래프고요. 오른쪽이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어딘가 뭔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거 맞고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비례, 반비례는 잘하는 친구들이 함수만 나오면 왜 어려워할까? 그것은 바로 앞쪽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희망적인 사실은, 그렇다면 앞쪽 과정을 잘 다져온다면 뒤에 과정도 천천히만 할 수 있다면 다 다질 수 있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수포자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미적분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 미적분이라는 가장 어려운 테마 자체도 앞쪽에서 배웠던 함수를 가지고 하는 것일 뿐 새로운 테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정말 중학교 수학이 중요하고요. 중등 수학의 베이스 정말 잘 다져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등 수학의 베이스를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일단 하나 보고 가시죠. 요거는 뭐냐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교육 과정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색깔을 예쁘게 입혀놨는데, 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보이시죠? 색깔들. 요 색깔들끼리가 서로 연결된 그런 연계가 된 단원들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정말 색깔이 많아요. 화살표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거를 잘 학습해야지 고등학교 걸로 넘어올 수가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고생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오직 CNC여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NC하고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독보적 1위입니다. 1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이 CNC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를 좀 하는구나 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대형 학원이고요. 이 대형 학원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다른 학원은 가면 레벨 따라서 그냥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 아이에 대해서 입체적인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즉 입체적인 상담이라는 게 이 아이가 어떤 공부 습관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이 아이가 뭐 어떤 성격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다 고려를 해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분들께 딱 그런 강사분께 배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분기별 진단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1년에 4번 정도 진단평가를 보는데요. 우리 아이가 현재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가방만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꼭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진단평가 실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신 장학제도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팍팍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형학원 시스템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유연한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큰 학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해진 레벨이 있고 언제 몇 월 달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커리큘럼이 다 구체적으로 짜여 있는데요. 저희는 학원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즉 강사분마다 그리고 반마다 커리큘럼이 전부 다르고 쓰는 교재도 다르고요. 심지어 같은 반에서도 하는 커리큘럼이 다르고 같은 반 아이들이 쓰는 교재들도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 수험생이 한 60만 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법이 60만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해진 정답은 없고요. 정해진 공부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하나하나를 고려를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CNC학원은 강사가 곧 원장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한 피드백입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피드백 전화나 아니면 문자나 또는 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어머님들의 말씀, 아이들의 이야기, 그래서 강사들이 이걸 보고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CNC 학원도 궁금하시겠지만 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새로운 학생이 오면 이 학생에게 바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원 레벨 테스트를 받지만 진단고사를 한 번 더 봅니다. 학원 레벨 테스트가 신뢰가 안 가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문제고 정말 잘 짜여 있고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긴장감을 풀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단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진단고사를 실시한 다음 학원 레벨 테스트와 함께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또는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다져야 되고 지금 어느 페이스로 가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야 커리큘럼이 결정이 됩니다. 즉 정해진 그런 고착화된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과감한 후행입니다. 보통 이제 현행과 선행 많이 강조를 하시고 후행은 왜 하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과정이 잘 안 됐다면 정비례 반비례가 안 됐다면 1차 함수를 알 수가 없고 1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넘어간다면 고등학교 때 가서 미분, 적분 당연히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베이스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될 그런 확실한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행인데요. 현행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는데 결국 점수로 제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은 선행인데요. 보통 이제 다른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다른 학원들이나 다른 뭐 개인 어떤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선행이라는 게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은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가 보여요. 근데 선행은 지금 시험을 안 봐요. 그리고 봐봤자 한 학기 뒤, 1년 뒤, 멀리 보면 한 3년 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하는 척도를
진도로서 또는 이제 책의 권수로서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무의미한 보여주기식 진도 빼기 안 합니다. 한 권, 두 권을 풀더라도 확실하게 풀어야지 3권, 4권, 뭐 우리 아이는 기하까지 끝냈다, 미적분까지 끝냈다, 우리 아이가 끝낸 게 아니라 그냥 학원이 그 진도가 끝낸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진도 절대 없고 확실하게 이 과정이 이 아이들에게 현행이 됐을 때 1학년 친구들이 3학년 거를 배우는데 2년 뒤에 이제 3학년 1학기 현행이 됐을 때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빈틈없는 선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반 학생들에게 매달 나가는 이제 리포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이번 달에 어떤 교재를 공부를 했는지, 몇 문제를 풀었는지, 정답률은 어떠한지, 또 수시로 실시하는 데일리 테스트는 어떤 결과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어떤 내용들을 비중 있게 다뤘는지가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단원별로도 세부적으로 몇 문제를 풀었고 정답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약점은 뭐고 강점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 자료는 학부모님께도 이제 나가는 자료고 저도 확인을 하고 아이들의 지도를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인데요. 이 종합평가는 우리 아이가 기하 쪽을 잘하는지 또는 뭐 통계 쪽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놓은 그런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매달 피드백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보내시고 이 학생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새 학생의 사례인데요. 저희 반 3명의 학생입니다. 지난달에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제가 보통 이제 저녁까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은 좀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9시 몇 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고 전화가 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니까 저 태어나서 90점대 처음 받아봤대. 뭐라고? 너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지를 보니까 정말 90점대를 받아왔습니다. 이 친구 직전 시험 40점대고 살면서 한 번도 60점을 넣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정말 잘 열심히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잘 밟아와서 이번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생인데요. 시험 때는 저희가 직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전날, 전날 또는 전전날에 마지막 강의하고 시험 대비를 하는데 제가 몇 문제를 항상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 하고 찍어줬는데 이 학생은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4문제나. 그런데 88점을 맞은 이유는 거기서 찍어준 거에서 틀려가지고 8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답까지 똑같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음은 아프지만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C 학생은 이 학생은 이제 80점인데 직전에 50점대를 받았던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이 이제 하는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더 잘했으면, 더 실수만 안 했으면 충분히 92점 이상 받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학생들을 봤을 때 전부 다 60점대도 없습니다. 50점대, 40점대 이런 학생들이 저희 CNC를 와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고 또 수학의 자신감을 챙겨가고 이렇게 수학의 고수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반이 총 3반인데요. 초등, 중등 B반, 중등 A반 이렇게 이제 3반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반은 무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로 고학년이 많고요. 저학년도 있긴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가장 처음 과정이 덧셈과 뺄셈이고요. 그리고 6학년 2학기 마지막 과정이 원기둥, 원뿔, 구입니다. 그런데 이 4개 학년 8개 학기의 과정을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자 하는 목표가 바로 초등반이고요. 초등은 중등하고 다르게 교육과정 편제 자체가 1학기 연산, 2학기 기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산과 기하가 골고루 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우리 아이들의 페이스를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 연산과 기하 파트를 철저히 분리한 다음에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반은 중등 B반입니다. 이 반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 이 반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주로 후행을 다지는 그런 지금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책 앞에다가 꼭 이렇게 적어놔라. 내가 다시는 이 책 말고는 후행 안 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한 개도 틀리지 말자. 이렇게 제가 적어놓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후회 없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베이스를 다지고 가자 하는 그러한 반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는 1년에 중간, 기말 4번의 시험을 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달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초등수학에서 빈틈이 있거나 아니면
선행이 아직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선행이 얼마 안 되어 있을 때 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의 수학의 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A반은 2학년 2학기 현행을 현재는 마무리를 했고 3학년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정석을 다 했다, 미적분까지 다 했다, 뭐 중학교 때 뭐 일품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선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현행 마무리하고 지금 3학년 거를 막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까지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 CNC를 다니는 내년까지는 최소한 고등수학 상하, 그 다음에 그 넘어서까지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하나의 선택과 하나의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말이 짧아지면 질문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질문은 죄송하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고 마무리 멘트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당장 정말 쉬운 선택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선택부터 무거운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는 우리 아이들의 입시, 이런 선택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선택을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CNC 학원의 특목 입시 전문가 집단,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 CNC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열심히 증명을 해볼 생각이고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그 설명회가 우리 어머님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하나의 선택, 하나의 수학, 본관 수학과 강사 한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을까요? 이 한기수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메스터바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탄생된 반이에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정책에 올려지는 의견들은 다수의 의견들이 먼저 이제 골라지거든요. 근데 올 초에 소수의 의견 중에 후행하는 학원이 없다. 대형 학원에서 한번 시작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몇몇 개의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행 좀 많이 고민을 했죠. CNC에 240여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후행을 하는 선생님은 한기 선생님 딱 한 분입니다. 지금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아이들이 일단 점수로서 어머님에도 만족감을 보여주고 선생님에도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더 신이 더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아까 그 설명의 내용 중에서 대형 학원의 시스템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 아이의 성적이, 우리 아이의 실력이 CNC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4번 실시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제일 빨랐어요, 어머니 거. 네. 뭘까요? 진단평가. 네. 진단평가 맞습니다. 이 진단평가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써주시는 의견, 말씀해주시는 목소리들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그 수능에서 수학의 평균 점수가 나왔었죠. 질문 안 나왔어요. 수학에서 수능의 평균 점수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일 빨랐어요, 어머니가. 네. 40점.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특목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별명을 붙여드리기로는 열정과다 주윤정이라고 붙여놨어요. 열정이 정말 엄청난 선생님이시거든요. 마지막 연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특목수학관에서 지금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주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지, 그래서 이어서 저희 특목수학관 선생님들은 특별히 어떤 점이 특별하신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권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반에서 1, 2등 정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전교 1등. 그런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그냥 열심히만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할 거예요. 네. 근데 성실하다라는 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간혹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아이는 제가 보기에 너무 성실한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있죠? 밤새 공부해요. 늘 불이 켜져 있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런데 정말 성실한 친구의 성적이 제자리라면 아마도 전략적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실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간단히 나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 좋다가 아니라 잘 된다. 혹은 독서실이 잘 된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효율적인지를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불편하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부분, 내가 싫어하고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을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자꾸 알고 있는 것만 보려고 해요. 편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자기가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파헤치는 그런 성실성이 일단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자기 효능감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내고자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신념을 뜻하는 용어예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은 간혹 그래요. 야, 너 어떻게 해서 1등 했니? 너가 반에서 1등 할 줄 알았니? 물어보면 가끔 이런 친구는 있어요. 나는 1등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반에서 1등을 했네요. 그런데 전교 1등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네, 저는 전교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전교 1등을 해요? 진짜 전교 1등 제가 할 건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뭐 전교 1등 친구들만 국한된 건 아니고, 편하게 예를 들어보면 문제집 중에 센수학 있죠. 그러면 펼쳐보시면 문제마다 난이도가 적혀 있어요. 상, 중, 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 50문제 숙제를 내주면 그 중에 한 5개 정도는 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들이 상이라고 써져 있는 건 안 풀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숙제가 많으니까 조금 덜 하고 싶죠? 몇 개는 별표를 치고 싶은데 하에다가 치면은 티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에다가 별표를 쳐오는 겁니다. 문제 숙제가 줄어들죠.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이거를 풀려고 노력해봤자 풀리겠어? 상인데 어렵겠지. 그러면 시간도 없고 이거 어차피 다 못 풀 테니까 풀어도 틀릴 것 같아. 제끼자. 그렇게 해서 안 풀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상이라고 적혀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해서 상이라는 글씨를 띄고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줘요. 풀어요. 네. 정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습관처럼 맨날 해요. 숙제할 때. 야, 너 그거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풀어와. 너 풀 수 있어. 배운 거야. 그러면 조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최상위권은 이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게 아이들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최상위권이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 심리적이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뭐 제가 당장 내일 무슨 촬영을 한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저는 오늘 야식을 안 먹겠죠? 부으니까. 근데 5년 뒤 2027년 10월 26일에 내가 사진을 찍을 거야. 증명사진. 그러면 저는 오늘 마라탕을 먹어요. 상관없잖아. 왜? 애들이 당장 수능을 보나요? 오래 걸려요. 그 먼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달려가야 하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 지배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요인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좀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한 만큼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타당한 환경 속에 많은 반복을 하여서 또한 적절한 피드백을 내가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그 누구도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나온 건데, 그럼 정말 이 세 가지면 될까요? 말씀드리니까 좀 모호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테니스 선수가 훈련을 해요. 하는데 포핸드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치다 보면 어떻게 쳤을 때 아웃라인이고 어떻게 쳤을 때 인라인인지가 보일 거죠. 근데 정말 수만 번을 쳐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 어느 정도 실력 당연히 오릅니다. 그런데 저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뭐가 있냐면, 어머님도 운전하시죠?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 10년? 저도 한 15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운전을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 면허를 땄을 때 한 2년 차쯤, 그때와 지금 운전 실력을 비교하자고 하면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저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그냥 똑같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도적인 연습이에요. 저보다 운전 경력이 짧은 카레이서 분들, 저보다 운전 잘할 거잖아요. 그분들은 저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합니다. 날씨도 구지고 오프로드에서 아주 빠른 스피드로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나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거죠.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인간의 본능이 편안하고 싶음이죠. 편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한 건 하기 싫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혼자서는 매우 힘든 일이어서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가 필요하죠. 선수의 약점을 파헤쳐서 그 약점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전체적인 정신적인 것과 방법적인 걸 바탕으로 수학 공부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들하고 일부 일맥상통하니까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중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머님들 중학생 수학학원에 보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개념과 빠르기, 심화. 근데 성적이 80점이야. 만약에 100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점수가 나와야겠네요. 그쵸? 아이를 수학학원에 보내실 때 수학 대충 한 50점만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중학교 때 내신 대비예요. 그럼 중학교 내신 대비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암기가 정말 필요해요. 근데 어떤 암기냐면 역사 때 저도 옛날에 역사 배웠는데 버프망, 율령반포, 진흥어, 순수비 외우잖아요. 그냥 달달달달 외운 뒤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암기는 유형 암기예요. 다량의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접하고 그때 나오는 유형들이 저절로 암기가 되게끔 학습을 하면 중학교 내신은 거의 100점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중학교 때 내신 정도라면 암기라고 한다면 고등과정으로의 연계성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하느냐. 지금 혹시 어머님들 중에 중3 학생 어머님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지금 중3이라면 이제 예비 고1이잖아요. 혹시 뭐 자녀분들 중 형제 관계가 중3이 있다거나 안 계시네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가 마무리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한번 복습을 꼭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 도형 파트예요. 도형. 중학교에서 2학기 동안 계속 등장하는 도형 파트인데 도형 파트는 고등학교 때 따로 배우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도형 파트만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방정식, 함수 이런 여러 가지 대수 파트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등수학 거기에서 거의 다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도형 파트는 따로 배우질 않아요. 그럼 배우지 않는다면 출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출제가 됩니다. 단독으로 말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에 허를 찌르듯이 나타나요. 그냥 열심히 나는 삼각함수를 풀고 있는데 나 삼각함수 잘해. 푸는데 마지막 해결이 닮음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다시피 일단 도형 파트는 좀 쥐고 가야 되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고등과정에서의 공부는 중학교 공부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죠. 저희 아이들 중학생이니까 고등과정은 아무래도 선행입니다. 선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선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깊이 있는 선행이라는 게 심화 공부일까요? 심화 문제를 푸는 것일까요? 심화 문제집을 무조건 돌린다고 해서 절대 깊이 있는 선행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개념을 꾹꾹 눌러서 가야 해요. 단 하나의 개념을 배운다고 해도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웠다고 하면 근해 공식을 유도하고 외우는 건 누구나 하죠. 근데 아이들은 집에서 책을 펼쳐놓고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근해 공식에서 A의 의미가 뭐고 B제곱 빼기 4AC가 뭔지 왜 쟤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지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게 깊이 있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건 개념 수업이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그냥 제 판서 사진인데 잘 안 보이네요. 제가 판서를 좀 잘하거든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판서를 열심히 하는 게 뭐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개념적인 것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해요. 그래서 2시간 15분 수업이 있으면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푸는 날도 많아요. 2차 방정식이 뭔지만 2시간 동안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저희 아이들 노트입니다. 네. 한두 명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본인들이 정확히 숙지를 해야 하고 그 어떤 개념서 참고서보다도 집에 가서 내 노트를 보면서 숙제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나중에 고등과정 올라갔을 때 내가 이 부분들을 실제로 실전에서 쓸 수 있게끔 제가 시켜요. 실제로 졸업해서 지금 현재 예비 고3인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제 졸업은 해서 연락은 하는데 실제로 저기에 살을 붙여서 저 노트를 베이스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을 붙여서 자기만의 비법 노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다음은 저희 뭐 프리 노트인데 뭐 오답 정리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특목수학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특별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총 4분 계셔요. 저 포함해서. 전부 공통적인 사항인데 일단 첫째로는 중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고등수학이에요. 고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고등수학은 중학생에게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중학생은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배우고 있는 개념이 중학교 개념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고등 개념을 가르칠 때마다 거기 녹아있는 중학교 개념을 같이 끌어와야 합니다. 그걸 반드시 연계되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둘째로는 강의력, 예. 셋째로는 뭐 최신 트렌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을 토대로 분석해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트렌드 연구를 한다는 건 수업 방식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중학생이 수능을 왜 풀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걸 하는 이유는 중학교 아이들이 내시는요, 중학교 과정은 점수가 나오죠. 바로바로 판단이 되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몇 점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는요, 불안해요.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맞나?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기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봐요. 뭐 1, 2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아, 하면 되는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나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내신 대비 자체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있고, 녹화 영상, 세심한 학생 관리,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 내신 교재입니다. 제가 실물도 가져왔어요. 저희 아들 열심히 풀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보시다시피 표지도 계속 바뀌고요. 내용도 매번 시험 대비 시작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최신 기출문제로 계속 반영해서 들어가고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 했어요. 유형 암기만으로 100% 되었었는데 최근에 강남권 몇 학교들도 그렇고, 여기 목동권에도 모근중학교도 그렇고, 몇 개 학교들이 자꾸 생전 처음 보는 도형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좀 수록을 해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도형이나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영상인데요. 선생님들 4분 전부 수업 영상을 전부 녹화하세요. 녹화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요. 이거는 저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매체는 다르시고, 가서 이제 저는 오늘 수업 배운 내용이 오늘 올라가니까 집에 가서 오늘 거 숙제를 할 때 바로 복습이 가능하고, 혹은 지난 시간께 헷갈렸다 그러면 다시 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수1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삼각함수의 그래프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근해 분리가 헷갈려. 근데 이거는 수상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상에서 근해 분리를 찾아서 지난 영상까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실제로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 수학을 수업 들었을 때 한 번 듣고 100% 이해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정말 많이 없어요. 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2-3번은 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안다고 확신하지 말고 몇 번 돌려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마다 세심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관리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CNC 학원 와서 가장 좋았던 거는요, 현재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이 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1대1 면담을 합니다. 근데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계속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단순히 너 이리 와봐, 잘 지내? 가 아니라 따로 시간 약속을 잡아서 수업 시간 외에 30분 이상, 길게는 1시간 동안 단둘이 대화를 합니다.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함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동기부여를 받아요.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면담을 하고 나서 눈빛이 바뀐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건 질의응답. 질의응답이 단순히 문제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카톡으로도 많이 물어보는데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주쌤 주도 학습이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적었는데, 뭐냐면 결국에 고등수학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최상위권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잘 돼요. 중요하죠. 결국에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중학생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합니다. 주쌤 주도학습.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자기 주도학습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미리 알려주려고 몇 가지 하는데, 대표적으로 온라인 독서실을 하고 있고 또 방학 일정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온라인 독서실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제가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요. 학교 내신 기간에는 항상 열고요. 수업 끝나고 밤 10시 이후에 마지막 나가는 친구가 잠들 때까지 열어요. 보통 애들 3시까지 해요. 경쟁 붙기도 해요. 내가 더 늦게까지. 제가 먼저 자기도 합니다. 켜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졸업생들도 가끔 들어와요. 고등학교 선배들도. 제 링크가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러면 이제 선배도 공부하는 것도 보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려는 것도 같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질의응답은 저희 아이들 카톡으로 막 질문하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질문이 되게 길죠. 대답은 짧고요. 자세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다 하면 좋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저희 커리큘럼 좀 설명드릴게요. 커리큘럼은 1, 2, 3학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유인물 드렸어요. 한번 자세하게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 고등 상하 개념이 마무리되고요. 2학년 때 수업 1, 2, 그리고 3학년 때 미적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학년 하반기는 좀 유동적으로 보시면 돼요. 반마다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특목수학관 전체 커리큘럼이 저뿐만 아니라 네 분 선생님 거의 다 동일하고, 일단 12월에 시작하는 저희 예비 중1반은 3-1부터 시작입니다. 2-1까지 마무리된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취도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제가 한 가지 한 건 12월 5일에 중3-1 개강하는 게 저희 정규반 개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도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14일에 선개강을 할 겁니다. 2-1 시작으로요. 그래서 약 3주 동안 2-1을 거의 개별 지도로 3주 동안 끌어올려서 일정한 성취도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든 뒤에 성취도에 도달해준다면 대개강하는 반으로 입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거는 좀 그 요인물의 연락처, 학원 상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는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정바다 주윤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왜 CNC를 선택해야만 하는가라는 설명회를 잘 들으셨을 텐데요. 많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좋은 해답도 얻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또 설명회를 들으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나온 이유는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3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C에서 마곡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제 원장님께서는 학부모 설문지가 너무나 이제 CNC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재현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학부모 설문지 내용을 분석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서 하나부터 10까지 학부모 설문지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 오셨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에 가장 많이 나왔던 3가지 내용들이 마곡에서 우장산까지 오는 학생들의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들도 잘 알고 계시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서 교실이 협소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대기줄이 너무 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CNC가 내신 대비를 하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들도 200% 공감하는 내용이실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곡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답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간 저희가 분산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역 간 분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곡을 오픈하게 된 이유가 마곡에서 우장산까지 오는 학생들의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CNC로 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왕복으로 가는 시간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학부모 설문지에 계속해서 올려주시다 보니까 원장님이 직접 그 구간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셨고 그 부분을 보니까 실제 차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마곡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는 지역 분산을 통해서 우리 현재 이제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수가 많은 부분들, 그래서 협소한 교실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될 예정이고요. 대기줄이 긴 이제 엘리베이터 부분도 해결이 될 거고, 또 내신 대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이제 극대화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은 이제 저희 기존의 마곡에서 우장산까지 내신 대비를 또 오랫동안 하셨던 좋은 선생님들로 한 10분 정도가 선발이 되어서 이제 최고의 수업과 또 최고의 또한 아이들 성적을 또한 보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